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유튜브만 검색해 보더라도 이 부자 되는 법, 재테크하는 법 등 이 수많은 강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사기 사건이 이 시대에 따라서 진화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 SNS가 날로 범람하면서 개인마다 누구나 계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히려 사기꾼들이 이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인 접촉이 가능한 유인책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최근에는 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이 유명인을 사칭하는 이른바 사칭 투자 사기가 만행하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썸네일과 이 그럴듯한 문구에 이끌려서 여기에 접속했다가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칭 광고에 대한 이 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SNS 투자 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칭 투자 사기범들은 연예인, 유명인 등을 사칭하여 온라인상에서 이 재테크 책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등의 광고성 게시물을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투자자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이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하여 이 자신들을 이제 증권사 임직원, 교수 등이라고 소개합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 사회적으로 곽광을 받고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이 직업군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 작업을 들어가는 것이죠. 이들은 이 투자자들에게 재테크 강의, 주식 시황, 추천주 정보 등을 제공하며 조금씩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까보면 이러한 자료들 80% 이상이 거짓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도 있고요. 이후 사칭범들은 주식 추천, 이 공모주 청약 등의 이유로 특정 증권사에 이 주가 거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이 앱은 가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입금을 한 뒤에는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일정 기간은 온전히 파킹, 즉 돈을 안치시켜 놓아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 피해자들이 출금할 수 없게 유도를 합니다. 이들은 이 공모주 청약 등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입금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광고 등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돈을 유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출금을 신청하거나 추가적으로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SNS 계정과 채팅방을 폐쇄하고 잠적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칭 범죄의 수법은 매우 다양한 편인데요. 유명 백화점, 쇼핑몰, 이 브랜드 등을 사칭하며 명품 가방 등을 저렴하게 판단하는 글을 게시하여 특정 사이트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실제 사이트와 이 유사한 허위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려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이 카드 비밀번호를 비롯한 이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사칭 사기에 대해서는 이 디지털 범죄에 취약한 고령층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범행을 막을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칭이란 것은 사기와는 일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특정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뿐 그 자체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조인성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신뢰를 해도 좋습니다 라면서 광고를 했던 업체 사건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조인성이라는 이 신뢰감 있는 A급 스타일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었죠. 여기서 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조인성을 통해서 투자금을 이뤘다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기 과정에서는 수많은 요소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단지 조인성이라는 스타가 투자를 했다고 피해자가 투자를 꼭 한다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현실에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칭을 당한 스타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법한데요. 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사칭한 다음에 인격적 가치를 실추시켜야 하는데, 광고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해당 스타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는 것이지 일부러 그들을 폄하하는 사칭 내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러한 사칭 사기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것을 감지하고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이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자율규제 강화 요구를 하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융감독원에서도 2024년 1월 28일에 이 소비자 경보 1단계인 주의를 발령했지만 이 사칭 광고는 줄어들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플랫폼 기업도 이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는
자체적으로 사칭 계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초상권을 침해하는 썸네일에 대해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을 썼다는 이유로 플랫폼 기업에서 이 사칭으로 규정하여 강력히 제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도 2022년 사칭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아직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국회에서까지 논의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일상생활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이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칭 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투자를 하기 전에는 해당 업체가 제도권 내 금융회사가 맞는지 금융소비자 정보 포탈 이 파인에서 먼저 조회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된다면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과정에서 이 스타들을 사칭하는 것이 결정적인 기망 행위, 즉 속이는 주된 역할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인공지능 기술과 이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사기 범죄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최고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를 벗어난 지름길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금융회사 임직원 또는 투자 전문가, 교수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고소익 정보를 제공하면서 접근한다면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이 개인정보 등을 건네기 전에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